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많은 목표를 세우시는데요. 두 분은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약간 소망인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제가 약간 미래에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꼭 찾아보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계획입니다. 와, 정말 뜻깊은 계획일 것 같은데요. 저는 코로나 핑계로 중단했던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운동 좋죠. 합니다. 해서 바디 프로필까지 내친 김에 찍어볼까 싶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네. 기대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관리, 자기개발 신경 쓰시는데요. 특히 자기관리 중에 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탈모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오늘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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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언니네 피부과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한 맞춤 영양 솔루션을 연구하는 박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면 1000만 탈모인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와, 그럼 5명 중에 1명은 탈모로 고민을 하세요.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환자들이 탈모를 병원으로 찾고 탈모에 대한 약을 처방을 받고 탈모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해서요. 이전에보다 정말 폭발적인 숫자의 환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20대 중반이면 없을 거라고 좀 많이 착각하시는데 제가 통계 수치를 봤는데 네. 20대 탈모 환자가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요. 늘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탈모가 오잖아요. 근데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걸 보고 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가속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 머리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20대가 비슷한데 관심이 더 많아서 저는 환자가 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기사님도 머리가 없으시고 옆에 분도 없으시고 이분도 없으시고 어제 교수회의를 갔는데 우리 교수님들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탈모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임산부, 막 출산하신 엄마들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상담 얘기를 하다 보면 살을 빼서 다시 임신하기 전에 몸매로 돌아가고 싶어요도 있지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너무 고민이신 거예요.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남성분들은 아실 일이 없지만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 경험하면서 임신하면 머리 잘 안 빠지거든요. 아세요?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어 있어서 임신하기 전보다 머리가 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산하면 점차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변에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아주 뜨겁고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최근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머리카락은 어떤 중요한 요소이자 또 미의 기준으로도 작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동양인 미의 조건, 숱이 뭔가 많고 까맣고 이런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얀 피부에 칠흑 같은 머리. 백설공주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머리가 굵고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직모고 그런 머리들에 대한 동경, 희망, 꿈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이렇게 머리 감는 사극 보면 머리 감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쵸. 네네네. 보면은 진짜 물미역 씻는 것 같은 느낌 네.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진짜 미역처럼 이렇게 머리가 맨질맨질하게 내려오는 그런 거 예전부터도 그런 사극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미의 기준에 하나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찬빗으로 이렇게 빗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네, 관리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아, 가장 그렇죠.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머리가 풍성해지면 얼굴이 더 돋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흑백의 조화가 생기니까 얼굴이 더 밝아 보이고 이게 더 까말수록 여기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미의 기준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서약에서는 금발이 또 굉장한 미의 상징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금발은 또 약간 웨이브가 진 굽실굽실한 힘 있는 머리에 대한 그런 욕망들도 맞아요. 있어서 직모인 금발은 잘 상상이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유전적인 차이에 따라 음. 좋아하는 머리 형태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은 것을 우선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에 대한 그런 희망? 다시 나는 20대로 돌아갈래 이런 희망이요. 네. 이렇게 동서양 막론하고 미의 기준이 되었던 머리카락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도 아주 오래전부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숨겨진 뒷이야기 이정원의 잡학사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탈모와 씨름했던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 어떤 남자분의 사진인데요. 이분이 누구실지 저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탈모셨던 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내일은 탈모는 맞네요. 네. 네.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의과대학에 히포크라테스. 맞습니다. 네. 바로 의과대학 졸업할 네. 때나 입학할 때 항상 선서 네. 하는 게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죠. 네. 교수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참 오래됐습니다. 그 선서의 첫 문장이라도 좀 한번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네. 2002년 월드컵 할 때 네. 그 끝나는 겨울에 외쳤던 하얀 가운을 딱 입고 네, 아. 한번 외쳤던 걸 한번 외쳐보도록 그때가 하겠습니다. 입학이셨나요? 졸업이셨나요? 보통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할 때 네. 저희가 의사 가운을 받아들이고 가운 받. 그때 저희가 하는 선서입니다. 네. 선서. 네. 나는 의협에 종사하는 1인으로 인정받는 이 자리에서 나의 남은 여생을 인류 봉사에 몸바칠 것을 선서합니다. 의사 김현정. 이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정말 든든하네요. 네. 야. 봉사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준 그 선서. 네. 예. 이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 경정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 혹은 제사가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였고 그 와중에 히포크라테스는 환경과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사였죠. 또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들, 특히 수술대, 맞아요. 수술대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식초를 소독약으로 네, 썼다고 해요. 당대 의학 발전에 정말 큰 공을 세우며 지금까지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그도 고치지 못했던 점이 있었으니 스스로도 어쩔 수 없었던 바로 탈모였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는 다양한 원료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아편, 아편? 네, 꽃. 이거를 비둘기똥. 의사가 네. 비둘기똥을 이거를 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엄청. 고추냉이. 가능해. 뭔가 일리가 있는 건가요? 뭔가 혈관의 네. 운동을 촉진시키면서 아. 혈행을 좋아하게 해주면 네. 뭐 가능성은 있어서 고춧가루를 아. 뿌려도 화야지는 것처럼 고추냉이를 뿌려도 가능할 것 같다는 뭐 생각이 그 당시 들어요. 생각에는 뭐 꽃 같은 경우에는 활짝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네. 그리고 비둘기똥은 풀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니까 영양 만점이다. 그리고 고추냉이는 이렇게 두피 자극이 알싸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자극이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 실험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여성과 환관에게는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뭔가 남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알아요. 상상하시는 바로 그 주장을 그거지요. 그 네. 주장 그 방법으로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고 네. 주장을 하셨어요. 시행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 대단한 거죠. 이미 그때 탈모 신약을 머릿속에 개발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여간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히포크라테스가 탈모를 정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정복하지 못했고 그의 연구 업적을 기려서 요즘에 히포크라테스 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도 앞에서 위로 빠지지 이만큼 좀 남잖아요. 네. 네네. 이렇게 남은 부분을 히포크라테스 환이라고 해요. 중요한데요. 네, 이게 히포크라테스는 오마주로. 의미 있긴 한데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 남아있는 히포크라테스 환에 있는 머리가 나중에 모발 이식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 마지막 잎사귀 생명 그 그런 여기 건가요?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마지막 남긴 그 머리카락을 뒤에 있는 애를 앞에다가 심으면 마치 뒷머리처럼 열심히 자라는 게 모발 이식의 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마주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오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주신 것 같네요. 나중에 정말 다 안 되면 네. 이 남은 머리라도 심어서 어떻게든 풍성해져라 라는 그 후배들을 위한 네. 어떤 기원전 400년 전부터 만든 솔루션이라고 저는 그러네요. 지금 방금 들으면서 막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와 대단하다 역시. 그러네요. 이런 히포크라테스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질병이란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사람의 몸 내부와 외부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환경을 바로잡으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성구안적인 말씀하셨어요. 박수를 치시는데요. 아무튼 히포크라테스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지금 수많은 탈모인이 걱정하는 그 탈모를 정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정원의 잡박사전을 마치겠습니다. 와, 이렇게 의학의 아버지에게도 탈모의 고민과 말 못할 고민이. 네, 그런 수많은 연구 업적들이 또 있었군요. 비록 히포크라테스는 탈모를 정복해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과학기술 발달해 왔잖아요. 네. 그럼 혹시 현대의 기술로는 어느 정도 좀 극복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네. 소식인데요.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그 당시에 인사이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탈모가 연관이 있을 거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나서 결국 사람들이 밝혀내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남성 호르몬에 관한 것들이 남성형 탈모의 치료제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모의 고민을 벗어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몇 가닥 없는 뒷머리가 앞으로 심어지면서 또 머리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치료법도 있을 거고요. 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어떤 건지. 이 환경은 다시 말하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유해한 환경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영양 성분이라든지 환경 보호를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요.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들은 많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사실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방 관리 예방이군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 넘어갔나요? 탈모를 즐긴다는 것 네. 자체가 피할 수 예방 관리의 없으면 차원, 맞아요. 네. 예방 관리의 차원에서 이제 먹는 거, 식생활 좀 접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도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시죠. 탈모 개선이 된다. 희망을 주는 네,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 방법 알아보기 전에 일단 지피기지 백전백승. 과연 모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발은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 있어요. 모낭이라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서 줄기세포가 계속 털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하게 있고요. 근데 이 모낭은 단순하게 털 주머니가 아니라 그 옆에 기모세운근, 털세운근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우리 갑자기 막 소름 끼칠 때 어떠세요? 털이 바짝 서죠. 바짝 서죠. 네. 거기에 있는 게 털세운근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낭 옆에는 피지, 기름샘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네. 이 기름샘에서 기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모낭 밖으로 배출이 못하면서 염증이 생겨서 모낭마다 다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구조가 어떤 모발의 구조, 모낭의 구조, 궁극적으로는 두피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너무 재밌는 게 주기적으로 빠져줘요. 저때 머리카락의 주기라고 하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한 3년은 열심히 자라요. 3년 동안 마치 우리 고3 학생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듯이 한 달에 한 1cm쯤 자라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다가 우리 보통 고3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인생에 현타가 오죠. 한번 정리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하는 퇴행기가 와요. 모발도 똑같아요. 한 3주 정도. 모낭이 이렇게 열심히 있다가 나 이제 1억은 더 이상 못 살아. 그러면서 점점 퇴행을 해요. 그게 한 3주 정도가 돼요. 그 끝나고 나면 마음의 정리가 끝나요. 이 사이클을 떠나야겠다. 그게 휴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3개월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수능을 보고 12월, 1월, 2월 동안 뭉뚱 걸 버리죠. 책 얼마큼 버리셨어요? 안 수능 버리셨을 끝나고. 것 같아. 저는 수능 다음날 바로 버렸습니다. 이만큼 있던 애들을 다 버리듯이 머리카락을 이별을 고해요. 3개월 동안 긴 이별을 안녕, 고하고 이렇게. 안녕 그러면 다시 생각하는 거죠. 모낭이 이렇게 계속 빠진 상태로 있어도 될 것인가? 그럼 다시 시작해요. 생장기로. 성장기를 돌아가서 다시 모낭이 커지고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털을 만들어내고 또 한 달에 1cm씩 자라서 한 3년을 자라요. 그러고 나면 또 다시 현타에 빠지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모발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농작물 경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되냐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네, 예전엔 너무 막 의욕이 넘쳐서 머리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활성산소 이런 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싫어. 더 이상 안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해요. 공장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낭들이 안 자라죠. 네, 안 자라고 수가 적어들어요. 그럼 탈모라는 게 꼭 질병 그런 이상한 거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과 탈모여서 급격하게 빠지는 것 이거를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탈모여서 빠지는 것들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거 헤어 풀링이라고 해서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보세요. 이렇게 쓱쓱 빗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요? 네,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빗어보는데 10번 중에 6번, 7번이 내 손가락 안에 머리카락이 있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정상 범위는 뭐 한 두세 번? 100에서 150개 정도가 머리가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10번 했을 때 한두 번 정도 한두 빠지는 번이 거는 괜찮다. 자연스럽게 휴지기 탈모가 내 손에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정상적인 탈모고요. 머리가 너무 안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난감합니다. 잔디 인형 그러네요. 삐죽삐죽삐죽해서 너무 스타일링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수친다고. 네. 미용실 가면 막 쳐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칠머리도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탈모 속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속설 한번 가볼까요? 짜잔. 저런 얘기 이게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듣긴 들었는데 아버지 머리보다 할아버지 머리가 더 중요하다. 이제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뭐 할아버지 사진 뒤늦게 찾아보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 아닐 것 같아. 네, 좀 쉬웠나요? 네. 어떤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찾고 있는데 안타깝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답이 다를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외삼촌이 없으면 나는 없다. 이게 모계 유전이다라는 그런 속설을 말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가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건데 이거는 랜덤입니다.
아예 랜덤인가요? 네,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 그래서 유전으로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물론 집안 모두가 다 아빠도 많고 삼촌도 많고 사촌도 많고 그러면 별 걱정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상견례에서는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뵐 수가 없고 결혼식을 가서야 그렇죠. 됐거든요. 네네. 근데 뭐 머리카락이 그렇게 그 매력을 꼭 100% 좌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없어도 멋있는 분이 있고요. 네. 있어도 맞습니다. 안 멋있는 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갑자기 너무 너무 격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은 받을겠지만 있지만 받을 수 이게 있죠. 규칙성은 없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 이거 궁금했어요. 네,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긴다. 이런 속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만 오해했네요. 사모님부터 먼저.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네네. 통풍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모낭에도 영향을 줄 수가 그렇죠. 있어서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모자를 자주 써서 정말 얼마나 자주 쓰는지 자주와 오래와 두피의 상태 이 세 가지 박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더라도 머리를 잠깐 쓰고 잘 씻어낸다 그러면 탈모 가능성이 없어지는데요. 근데 모자를 하루 종일 뭐 2박 3일 동안 절대 안 벗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역으로 이게 탈모가 진행이 되면 모자를 자주 쓰게 돼요. 가리고 싶죠. 가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서는지에 대한 저는 조금 의심이 들어서 달걀이 네. 먼저냐, 닭이 그렇죠. 먼저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인가 탈모 때문에 모자를 자주 쓰냐 모자를 자주 써서 탈모가 생기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사님은 그럼 왜 X를 드셨나요? 저 한 문장으로 탈모의 원인을 사실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있는 거죠. 모자를 자주 쓰셔도 머리를 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습관이 탈모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뭐 모자가 뭐 중요할까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약간 패션용으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쓴 친구가 전데요.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면은 또 굳이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상관이 없나 봅니다. 지금 보이시는데. 너무 상관이 상관없어가지고. 없어서 마시기 좋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뜻밖인데요? 네, 저도 이거는 좀 놀랐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 탈모가 생긴다라는 속설도 있더라고요. 약간 갈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지금.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뭔가 저 요겁니다. 요거. 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이라는 그 다이어트의 전제가 다이어트에는 다양한 강도가 있지 그렇게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다이어트 자체가 체중 감량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는 정말 급격한 다이어트, 탄수화물 완전히 줄이고 내가 모든 먹는 것을 다 제한하는 그런 상태의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 탈모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휴지기 탈모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 자체가.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어떤 생활 습관으로 좀 변모하기 위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중을 관리하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뭐 고지방이 가득한 식사 같은 것들이 탈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하기 위해서 변신한 나의 식생활이 탈모를 예방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의 다이어트냐에 따라 엄밀히는 다르다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속설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알쏭달쏭 호긴 보따리를 통해서 이 속설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저도 궁금했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좀 두 분 덕분에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탈모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탈모에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탈모증을 어떤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탈모증은요. 짜잔 준비됐습니다. 모발이 얇아지는 탈모. 이건 다른 말로 어떻게 그냥 패턴형 탈모라고 얘기를 해요. 패턴이 보여요. 모발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다가 결국은 빠져버린 남성형 탈모는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마? 정답. 네. 친구들끼리 이거부터 까보죠. 네, 맞아요. 앞머리를 까고. 네, 보통 저희 사진 찍을 때 헤어밴드라고 찍으면 헤어라인이 뒤로 넘어가요. 맨 처음에는 약간 일자였다가 점점 M으로 가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자, M, 그 다음 어떻게 돼? 다시 일자로 넘어가는 순간에 뒤에 있는 애랑 만나요. 정수리 저런. 탈모가 시작이 돼요. 네. M자에서 일자로 넘어가는 순간에 정수리가 시작되면 이미 4단계예요. 1, 2, 3이 되고 4단계가 있으면서 단계가 있군요. 5단계쯤 되면 얘가 만나요. 이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얘네가 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훅 비게 되고 더 비게 되고 더 비게 돼서 나중에 히포크라테스 환만. 이게 남성형 탈모의 패턴이에요. 여성형 탈모는 가름마가 점점 넓어진다고 보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머리를 봤는데 예전에는 머리에 가름마가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가름마가 명확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휑해지는 그런 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패턴형 탈모, 이게 시작되기 전에 모발이 얇아지는 그런 탈모라고 보시고요. 반대쪽의 머리는 모발이 그냥 쑥쑥쑥 빠지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형 탈모. 네. 동전 모양으로 머리가 쑥쑥쑥 빠져요. 얘는 얘처럼 얇아지고 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머리가 없어졌어요. 되게 깜짝 놀라죠. 자고 났더니 어머 여기에 땜빵이 생겼대. 대부분 자기가 몰라요. 어디 가서 발견해 오세요? 미용실 가서 알죠. 네, 미용실 가서 디자이너 선생님이 하다가 어머 여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민하죠. 우리 상사님이 날 괴롭혀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스트레스가 원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모낭을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가 면역으로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면역 거예요. 반응이군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 탈모는 염증 반응을 없애는 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대표적인 항염증 약이기 때문에 이 원형 탈모에 대한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요. 그래서 원형 탈모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너무 아팠어. 선생님 너무 잔인해. 주사를 막 찔러. 이게 원형 탈모 치료가 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원형 탈모는 한 개 생기신 분은 2개 생기기 쉽고요. 한 번 생긴 분은 2번 생기기 쉬워요. 원형 탈모는 맨 처음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퉁퉁퉁퉁 빠지다가 점점 진행이 되면 머리 전체가 빠져요.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썹도 빠져요. 눈썹만 빠지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나 모든 채모가 빠지는 전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질환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형 탈모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머리가 날 건지 진행이 될 건지 재발이 될 건지 보기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형 탈모를 발견을 하고 나서 네. 가만히 두어도 되나요? 네, 보통은 원형 탈모가 생겼을 때 6에서 8주가 되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는데 이때 안타까운 게 보통 까만 머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흰 머리가 자라요. 솜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솜털이 자라다가 한 번 빠지고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데 너무 염증이 심하면 그 솜털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게 물론 두면 6에서 8주 있다가 생기겠지만 혹시 너무 염증이 심해서 항염증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나올까 봐 저희가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아까 말씀 휴지기 탈모. 그 임신 중에는 호르몬 때문에 머리를 잘 붙들고 있다가 아기를 낳고 나면 호르몬이 바뀌면서 쭉쭉쭉쭉 빠져요. 그때 같이 빠지는 머리 있죠. 아가의 베넷 머리. 엄마 머리 빠지고 베넷 머리 빠지고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는데 돌쯤 되면 호르몬 레벨이 정상화가 되면서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새 출산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지니까. 그 뒤로 가니까 맞아요. 노화에 의한 탈모와 주기가 안 따라오는 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이 빠지면 100이 다 돌아왔는데 이제는 100이 빠져도 80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형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와, 네. 이렇게 탈모의 유형과 원인, 증상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모든 유형에서 탈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뭔가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탈모는 사실 굉장히 매일같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엄마, 나의 엄마의 엄마 막 대를 타고 내려오는 내가 가진 습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아이가 좋아하게 되고 양파 안 먹는 집 엄마는 애도 양파 안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입맛과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식습관이 계속 대물림이 되어 가는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습관 중에 탈모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식습관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습관도 나도 모르게 계속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는 탈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타고난 환경과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만 많이 둘러싸여 있는 분도 계시는 거죠. 또 우리가 노출되고 날마다 섭취하는 음식의 패턴이라거나 뭐 식생활의 그런 식문화 같은 것들도 거의 같은 시대에는 같은 것들을 향유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탈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변이 없는 한 네.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탈모 환자를 좀 증가시키는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유독 한국 사람들이 탈모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탈모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된 약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처방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군요. 2등은 오. 일본이에요. 동양권. 동양 사람들이 이 머리카락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20대 때 이만큼 빠져요. 나이별로 보면 서양은 이렇게 빠져요.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나라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머릿속에 그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외국 남자예요. 뒤통수가 이뻐요. 근데 일단 합격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20대 남자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M자로 가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밀어요 그냥. 밀어요. 그러면 멋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주변에서 야, 너 너무 멋있어. 계속 밀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에 맞게 미용적으로 막 발달하는 거예요. 주름이 져도 좀 멋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대를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만 믿고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머리 넘겨봤다. 웨이브도 해봤다. 근데 한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도 없어져요? 얼굴에 탄력도 없어져요. 뭐도 생겨요? 주름도 생겨요. 얼굴은 늙어가는데 머리도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를 드릴까요? 머리가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 빈도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고요.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동양. 이제는 또 앞서 나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중국. 근데 중국은 안타깝게도 오리지널 약을 잘 안 쓰고 그 보통 복제약을 많이 써서 통계에 잡히진 않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서양하고 동양하고 머리 빠지는 비율은 똑같지만 대머리 환자들이 많지만 훨씬 더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멋지고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완벽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많이 이분들이 하루라기에 머리가 없어도 나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훨씬 더 열심히 찾아보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물어보고 그 약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 약을 처방해서 먹을 때 네. 혹시 부작용 물론 걱정되거든요. 약은요 항상 위험과 얻는 이득을 밸런스를 맞추는 없을 수가 거예요. 없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약을 오래 먹기 때문에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간.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셔서 혹시 이상이 있는지 보통 저는 3개월 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오셔서 머리가 잘 나고 있는지 간 기능 이상이 없는지 피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대표적인 FDA가 인정한 이 약은 5알파 환원제를 억제하는 약이다 보니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걱정이지 실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좀 접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바르는 약이 있어요.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이제 처방이 되게 되는데 이 약들은 원래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혈관을 확장시키죠. 혈행이 되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발랐을 때 두피의 혈행을 촉진시키면서 머리가 나는 약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소위 클래식하게 쓰는 약들은 이 두 가지야.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5알파 환원제 억제제. 또 하나는 혈압약을 바르는 방법들을 두 가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치료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치료법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여러 이제 마트나 네. 화장품 파는 곳에 가보면 탈모 전용 샴푸 막 1위, 뭐 올해를 빛낸 상품 이런 거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샴푸도 사실 맨날 머리에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탈모랑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걔는 탈모 샴푸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아, 탈모는 아까 원인들이 되게 많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생기고 염증이 맞아요. 생기고 네. 그것 때문에 모공을 막아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탈모 샴푸라고 하는 것들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서 그 염증을 막아주는 그런 샴푸예요. 그래서 얘를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이미 남성 호르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가지쯤 되는 탈모 원인 중에 한 10만 가지 정도를 그렇군요.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탈모 샴푸를 선생님 아무리 머리를 정말 빠질 때까지 발라도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걔네들의 목적은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성분들을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원료라고 인정을 해주고 걔가 들어가면 기능성 샴푸라고 부르고 걔네를 탈모 샴푸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탈모 샴푸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모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 장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치료를 해주는 목적의 약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기 조금 선뜻 내키지 네. 않는 분들이 이런 네, 샴푸를 먼저 써보곤 그렇죠. 하는데 네. 먼저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는 게 네. 가장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관리하기 쉽고 접하기 쉽고 중요한 부분이 영양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박사님. 그렇죠. 사실 이제 탈모를 가지고 고민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던지시는 질문이 이제 뭐 먹을까요? 라는 거 물어보시거든요. 마치 그 점집 가서 점 보듯이 뭐 한 하사하시옵소서 그런 건데 뭐 먹을까요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관점은 뭘 안 먹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만 사실은 뭘 넣는 것보다 뭘 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빼야 하는지 내가 먹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조금 배제하면 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 좀 공유하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루에 보통 인간이 3끼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3번만 드시나요? 2번이요. 2번만 드세요? 네. 중간에 커피 안 드시고? 그런 술 거 안 드시고? 포함해서요? 그럼요. 하루 종일 먹어요. 사실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 떠서 내가 잘 때까지 뭔가를 입으로 넣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맞아요. 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거듭되는 행위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거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작은 영향이지만 오랫동안 쌓일 수 있는 영향력이 아주 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탈모라는 것도 긴 시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내가 좀 덜어내 볼까?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동시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식적으로 무엇을 좀 더 먹으면 좋을까요? 내 탈모를 관리를 하고 싶어요. 단백질. 단백질 좋습니다. 콩이요.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콩이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성 식재료인 거죠. 네. 기전적으로는 굉장히 맞아요. 머리카락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좋은 단백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고 또 생체에서 흡수되고 대사되는 율도 높은 콩류, 또 두부 이런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지방도 높고 단백질도 높은 재료를 좋아하세요. 삼겹살, 치킨. 아유 단백질이 높거든요. 근데 지방도 높아요. 치킨, 튀긴 닭 이런 애들은 단백질도 높고 지방도 높죠. 네. 그렇게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라고 했을 때 보통들 선호하시는 건 지방도 같이 높아요. 그게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재료를 보통 좋아하시는데 탈모를 관리할 때 단백질을 좀 챙겨 먹어야지라고 하시면 지방은 낮은 거, 단백질은 높은 거. 예를 들어보자면 달걀. 달걀. 굉장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날달걀인가요? 뭐 삶은 달걀인가요? 후라이인가요? 달걀의 영양 성분은 익히든 안 익히든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드시든 상관이 없는데 또 내가 소화시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삶은 달걀이나 구운 달걀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조건 걸어볼게요. 무엇을 먹는가 되게 중요한데 얼마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그러네요. 이 얼마나의 관점을 또 다시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어요. 정말 물리적인 양, 어느 만큼의 중량을 먹을 것이냐.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먹을 거냐. 빈도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달걀만 4개 먹고 5개 먹고. 좋지 않죠.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왜 그게 칼로리가 낮은지 아세요? 조금 줘요. 맞아요. 양이 적어요. 아, 그렇군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내가 먹었는데 한 4개 먹어요. 그럴 바에는 건강한 일반식을 먹는 게 나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이 탈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단백질, 지방은 낮고 단백질은 많다고 하는 것을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뭐 확증적인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몇몇 영양소들은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영양소가 아주 밀집되어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식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영양제. 영양제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무언가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상황에서는 영양제를 처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탈모 관리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제품이 담겨 있는 통의 모양과 그 브랜드의 모델은 알지만 그 안에는 무슨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무조건 많이 섞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특정한 영양소에 대해서 과복용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특정 영양소를 과복용했을 때에 탈모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 A, 익숙하시죠? 네. 비타민 E, 셀레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이 영양소들이 오히려 과량 복용을 했을 때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들이 내가 혹시 하루에 한 알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영양제를 뭐 몇 개 제품을 섞어서 먹고 있진 않나 하는 것도 조금 다시 돌아보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영양제 뒷면에 보시면 어떠한 영양소가 내지는 어떠한 기능성 성분이 어느 만큼 양으로 들었다는 게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합산을 해보셔서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하루 권장량의 100%를 충분히 초과하면서 먹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품을 조금 솎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에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품 뭐 한두 가지만 남겨놓고는 정리를 하셔도 현대인들은 꽤 충분한 식사를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하셔도 돼요.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것을 사실 권해드립니다. 식사를 통해 들어오는 것도 무엇을 얼마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양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무엇을
얼마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틈새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 그 종류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단백질과 지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시면 어떨까요? 튀긴 거. 신발을 아이고. 튀겨도 맛있다도 아유, 하네요. 그럼요. 모든 건 다 튀기면 맛있기는 해요. 네. 근데 입에 너무 맛있는 거는 또 그만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맛있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얼마나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 거. 전 튀김을 전혀 드시지 마세요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얼마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안에 소가 이렇게 맛있는 게 꽉 필링이 채워져 있는 빵.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 빵은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 빵이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빵 얘기를 꺼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크림빵 안 좋아한다. 나는 크림 안 들어간 거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빵을 만드는 식재료를 파헤쳐 놓고 보면 대부분 버터와 굉장히 과량의 크림과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나는 못 끊어라고 하시면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진 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네. 그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좋으니까요. 피칸 파이는 안 돼요?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시려고. 어머 교수님 갑자기 제가 어제 갑자기 집 이런 듣고 대중적인 질문, 아까 모낭 설명하실 때 되게 전문가셨는데. 파이면 피칸파이는 밀가루 적어 보이고 그렇죠. 호두 타르트 호두도 이런 거. 들어있고 그렇죠. 되게 그렇죠. 굉장한 타협점이 아닐까 이런 싶은데요. 류의 그 뭐 프랑스식으로 끝나는 고급스러운 네임을 가진 빵일수록 네. 참 버터랑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재료는 건강할 수 있지만 당과 버터와 그런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류의 메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피칸만 먹겠습니다. 너무 괜찮죠? 일곱 알로 배고플 텐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주기는 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식습관을 제가 이제 창현 씨 다른 식습관을 잘 모르니까 딱 얼마나 자주 드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가장 개인화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먹고 한 번은 안 먹는 거. 그거를 우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을 때 한 번은 참자. 네, 한 번은 참는다. 한 번은 내 거르자. 두 번 중에 한 번은 참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꽤 할만해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3번 중에 2번은 참고 1번은 먹고, 그렇게 조금씩 조절해 나가시는 게 아주 긴 안목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보겠다라고 하시면 매번 작심삼일로 되기가 쉬워요. 일단 문턱을 스스로 좀 낮추고 그렇죠. 시작을 그럼요. 쉽게 해야겠네요. 그럼요. 식습관 개선이야말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오늘은 과학적 시선으로 본 탈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뭐 머리카락이 굉장히 풍성하고 멋지면 누구나 좋아하겠지만요. 좀 부족하면 또 어때요? 머리카락에 관계없이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나인 거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 2022년 새해에는 외적 아름다움, 그리고 내적인 자신감, 아름다움, 마음 건강 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